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한국 시리즈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FA 시장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안치홍 선수도 있고 양석환 선수도 있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집토끼 단속은 확실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새로 왔기 때문에 사실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2023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FA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했죠. 한현희 선수라든지 뭐 유강남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많이 이제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에 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올 시즌에도 어떤 외부 FA 영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긴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안치홍 선수 정도는 적극적으로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양석환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신 대로 우타 거포죠. 지금 리그를 대표하는 우타 거포 자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하나이글스가 지금 신구장 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5년 시즌에 맞춰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 구장인데 베이스볼 드림 파크고요. 이 신구장은 재밌는 게 비대칭 구조예요. 비대칭 구조라는 건 뭐냐면 야구장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야구장 건설할 때 딱 이제 좌우 그 거리가 홈런 폴대까지의 홈베이스부터의 거리가 동일을 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좌측이랑 우측이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좌익수 뒤가 이제 좌측 담장이고요. 당연한 얘기죠. 우익수 뒤가 우측 담장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대칭 구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담장 즉 좌익수 뒤쪽이 99m입니다. 지금 이글스 하나 이글스 파크 이글스 생명 파크였나요? 아무튼 거기가 이제 100m거든요. 1m가 앞당겨집니다. 근데 그 1m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펜스 앞에서 잡히는 타구가 그 타구들이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펜스 높이예요. 펜스 높이가 2.4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저는 뭐 키가 작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서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손끝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펜스 높이에요. 그러니까 좌익수가 점프를 뛰어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담장입니다. 지금 현재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의 높이는 3.2m고요. 펜스의 높이는 그러니까 거의 1m 가까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홈런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가까스로 잡히던 타구들이 홈런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타자들이 당겨서 홈런을 칠 확률이 높아진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양석환 선수라든지 뭐 노시환 선수라든지 최은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우측 담장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타자가 당겨쳤을 때 우익수 뒤쪽으로 가는 타구는 95m로 더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런데 높이 8m짜리 몬스터형 그린 몬스터 마치 이제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를 연상케 하는 그 정도 높이는 아니지만 그린 몬스터 같은 그런 이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요. 물론 당연히 이제 강화 유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펜스가 세워지다 보니까 좌타자가 홈런을 치기는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m라는 높이는 어느 정도냐면 악명 높은 성담장이라고도 부르게도 하죠. 이제 성민규 단장의 롯데자이언츠 그 펜스 높이가 6m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우익수 뒤로 홈런을 치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타자들의 홈런이 조금은 더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좌익수 호수비, 캐칭 호수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시환 있죠, 우리에겐. 최은성 있죠. 이 두 선수는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홈런 3위 안에 드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선수가 이제 들어오는, 물론 외국인 선수가 좌타자가 될지 우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거기에 우리에게는 또 거포 유망주인 이진영 선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10개 홈런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진영 선수의 홈런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양석환 선수까지 추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5명이서 도합 한 120개 한 시즌 홈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명에서 120개의 홈런을 합작해낸다는 건 굉장한 수치죠. 우리가 지금 1년에 144경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도와준다면 한 경기당 하나꼴로 홈런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구의 꽃은 홈런이고 홈런만큼 점수를 한꺼번에 많이 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 부분 신구장 건축과 맞물려 양석환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이제 홈런이 줄어들고 있는 KBO 그리고 홈런 타자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는 이 KBO 리그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거포들의 수집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72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우타 거포는 더 이제 귀할 수가 있겠죠. 양석환의 홈런 분포도를 살펴보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당겨쳐서 좌측 담장을 넘긴 홈런이 정말 많죠. 탈잠실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구장이 건축되면 그 효과는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석환 선수 영입이 정말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심 타선의 파워와 함께 높은 출루율을 유지해줄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뭐 진짜 하나같이 양석환같이 그렇게 이제 약간 공갈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큰 것만 노리는 선수만 있어서는 점수 내기가 또 힘들죠. 그래서 정은원 선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재훈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도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투수가 또 하나이글스는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타자들에게 좋지 않은 성과를 낸 적이 많았었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우측 담장이 높아지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만 기억을 해봐도 좌타자들에게 큰 것 한 방 맞아서 경기가 조금 넘어가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제법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지금은 황준서라든지 조동욱이라든지 김기중의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좌투수들의 영입들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올 시즌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측 담장이 높아지는 건 좌타자의 홈런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변수를 다 예상하긴 힘든 부분이겠죠. 그리고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밀어서 넘기는 홈런이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그런 홈런은 조금 줄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시환 선수는 밀어서도 펜스 앞까지 가는 타구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이제 우익수에게 잡히던 타구들이 펜스를 맞는 2루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그것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타 라인에 우리 지금 이제 문현빈이라든지 최인호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이제 홈런 타자들은 아니고 중거리형 타자들이잖아요. 그런 타자들이 아무래도 담장이 앞으로 오게 되면 우익수 같은 경우에는 몇 발 또 이제 앞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현빈이라든지 최인호 같이 빠른 타구를 날리는 선수들이 2루타 혹은 3루타로 이어지는 장타가 터질 확률도 저는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좌타자들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타자들은 무리해서 예를 들어서 김인환 선수같이 홈런을 넘기는 타자보다는 중거리형 타자들의 가치가 더 커질 거다라고 저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장 이야기를 했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잘하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제 뭐 우리가 유리하다, 뭐 경기장을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약했던 팀이 뭐 승리를 거두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건 우리 팬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을 건축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베리 본즈가 있던 시절에 샌프란시스코 좌타자들이 홈런치기 용이했던 그 담장은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기도 했었죠. 뭐 그렇습니다. 신구장이 지어지는 2025 시즌이 되면 정말로 이제 하나이글스가 강팀의 반열에 이제 올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 내년 시즌부터도 이제 플레이오프권까지 팀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2025 시즌에는 정말로 류현진 선수가 그때는 하나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을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좋은 선수들을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이뤄내면서
더 많은 팬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신구장 건축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즉 그리고 그것이 한화이글스 구단의 한화라는 기업에서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나름 진지해졌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뭐 야구장 관련 그리고 FA 관련 이야기를 조금 복합적으로 우려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